네, 황승재 감독님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김강현 배우님, 강찬희 배우님, 네, 김소라 배우님, 조재윤 배우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질의응답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님부터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썰을 연출한 황승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썰에서 한 번도 이름이 불리는 건 아니지만 썰의 대가 이빨 역을 맡은 배우 김강현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썰에서 정섭 역할을 맡은 SF9 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썰에서 세나 역할을 맡은 김소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미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얼마나 잘 되려고 하는지 의자 등받이가 부러졌네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상당히 목말랐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뵙고 싶었었습니다. 극장에도 오고 싶었고요. 네, 너무나 이렇게 함께 어려운 자리에 찾아주신 많은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썰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썰로 잘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그럼 기자님들 좀 질문을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준비된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잠깐만. 제가 지금 조금 안 보여서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기자님께 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 저희 위에 기자님께 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주시면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패치 정태윤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찬희 씨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작품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촬영하면서 힘든 점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F9 찬이입니다. 일단 작품을 선택했다기보다 제가 너무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해봤고요. 그리고 황승재 감독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 제가 정석이란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연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옆에 계신 선배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감독님께 좀 먼저 준비된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크게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 이쪽에서 지금 기자님 드신 게 카메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좀 잘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베테랑 배우분들과 이 새롭고 신선한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열연이 많이 돋보이는데요. 이분들과 작업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역시 야구는 선수 노름이고 영화는 배우 노름인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다 자기 역할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잘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현장에서 감독이 최초의 관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제 머릿속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관객 입장에서 즐거웠어요. 그래서 소라 씨가 또 중간에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본인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또 행복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 테니까, 네. 아직 좀 질문이 조금 덜 정리되셨으면 저희가 배우님들께 좀 캐릭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차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현 배우님께서는 좀 말도 많고 좀 허세도 다분한 이빨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좀 색다른 김강현 배우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캐릭터 설정에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요즘 젊은 친구들, 만약에 취준생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백수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가 정말 한 일주일에 200씩 주는 그런 꿀알바를 찾아가면서 그냥 이 시대에 사는 청년, 그런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살인 사건에 휘말린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는 사람이 저렇게라도 갑자기 변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좀 인간적으로 다가서길 바래서 그런 쪽에 조금 중점을 뒀고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히 뭐 살인 사건 하면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살인이라면 어떨까? 오히려 더 엉뚱스럽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기반을 두고서 캐릭터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찬희 배우님께도 이어서 이제 캐릭터 질문 쭉 드릴게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가진 청년에서 이렇게 위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행동하는 행동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좀 인간적인 모습까지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 정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데요. 캐릭터 설정에 뭐 신경 쓰신 부분이나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이제 지금 현재 20대 청년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담고 싶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좀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매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소라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그간의 작품들보다는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세나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완전 캐릭터를 이렇게 소화하신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세나를 연기하면서 좀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고 같이 하신 선배님들이나 이제 동료분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씩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캐릭터랑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정작 촬영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나 부담감 없이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세나라는 캐릭터를 감독님께서 세나와 소라의 교집합적인 지점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그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재윤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썰을 보면 그 이충우의 등장 이후에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게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네, 특히 그 장검을 가지고 등장하는 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충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요. 일단 처음에 대본을 받고 보통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본을 본 다음에 무슨 역할이구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에 이런 역할인데 한번 집중해서 읽어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제안을 받거든요. 배우들이 보통.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작사인 차지현 대표한테 이런 작품이 있는데 썰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이충무라는 역이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순신을 해? 전 이충무라고 그래서 사실 이순신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영광이었죠. 왜냐면 바로 제가 그 전에 명량 후속 한산이라는 작품에서 일본 장수 역할을 했거든요. 바로 직전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 썰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했는데 아 그래 그랬더니 재윤아 너한텐 이순신 역할을 줄 리는 없고 읽어봐. 그래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뭐 말을 재미있게 풀다 그런 의미보다도 서로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가지고 있는 서로 배우들끼리 캐릭터끼리 주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일단 하겠다고 제가 차지현 대표한테 오케이를 했고요. 또한 제 절친한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든 보지만 B급 영화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걸었지만 사실 전 영화를 보면서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요.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 작품이더라고요. 역시 우리 감독님의 편집과 능력인 것 같은데요. 이충무는 사실 이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저희가 예산이 되게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들끼리 밥을 같이 이렇게 좀 뭐 어떨 때는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싸우면 간식 같은 거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상 같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나 처음에 되게 좀 이충무하고 어울리지 않는 의상이 몇 개 있어서 제안을 했죠 감독님께. 이왕이면 좀 긴 코트를 입었으면 좀 좋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칼이라는 느낌과 약간의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무언가 썰 안에서도 약간 조금 더 그 썰이 좀 믿음직해 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독님께 상의를 해서 의상을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제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배우님들 캐릭터에 관한 말씀 들었고요. 네, 이제 질문 좀 정리되셨으면 저희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바로 그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24 김지영인데요. 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영화를 연출하신 계기랑 연출에 중점을 둔 부분 그리고 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삼은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연출하게 된 계기는 지난 여름에 이게 원래 제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AD406 차지현 대표님이 갖고 계신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걸 제의를 받아서 제가 찍을 수 있게 이제 고쳐서 각색을 해서 영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고 배우들의 화술이 이제 녹아 있는, 그러니까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여서 더 재밌다고 느껴서 선택을 하게 됐었고 또 이렇게 화술이 좋은 배우들을 또 그런 의도에서 캐스팅을 했고 또 주제적인 분은 요즘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미디어 앞에서 할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가 오락이 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재밌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빠진 거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좀 실제 사건.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냥 한 몇 주 동안 그냥 입에 오르내리다가 또 한 달 뒤에는 까먹을 듯이 지금 사고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활용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영화 속에도 그걸 제가 구체화시키지도 않은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준비된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우측의 기자님. 네, IMBC원의 김경입니다. 강창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뭐 특별히 뭔가 행동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대본 보면서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대본 보면서 사실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고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이게 쉽게 되게 쭉쭉쭉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또 한 가지의 장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코미디이면서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많은 걸 담고 있는 영화 속에서 제 캐릭터 정석이란 캐릭터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색깔 없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강현 배우님께도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빨이란 캐릭터가 대사량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찰진 대사를 소화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대사량은 사실 배우들이 가지고 가야 할 뭐 당연한 뭐 숙제 같은 건데,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연극을 할 때 저도 2인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대사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끊어 가는 부분도 영화에 또 매력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근데 되게 제 집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있었던 곳에서 계속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들이 왔을 때 제가 괜히 NG를 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사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는 손님 하나하나 잘 모시고 잘 보내고 또 새로운 분 오시고 보내고 났더니 영화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만 생각하면은 그런 대사 부분은 그냥 좀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또 많이 또 감독님 많이 도와주셨고요. 김강현 씨가 거의 현장에서 대본을 놓지 않으세요. 진짜로. 아침, 그러니까 슛 콜타임서부터 쉬지 않고 대본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그러니까 우리 찬희 씨랑 소라 씨는 이제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이 놓질 않으니까 거의 본인들도 계속 대본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네.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세나라는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보면 섹시하기도 하고 이제 코믹하기도 하고 또 살벌함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어요. 혹시 섹시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딱 현장에만 도착하면은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되는 마법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뭐 이빨이랑 정석이랑 세나가 좀 대립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되면은 영화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끈끈하게 셋이가 되게 삼남매 같아 보이고 되게 좀 묘한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도 첫날에는 되게 뗀뗀했던 것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너무 친해져 버리니까 뭐 한 명이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으면 그냥 촬영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은 있었어요. 어느 순간 너무 웃긴 거예요. 뭐만 해도. 셋이서 정말 눈만 마주쳐도 웃긴 순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빨리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지 다른 외적인 부분은 정말 배우분들, 감독님들이 다 만들어주셔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소라 배우님께서 이제 배우분들과 어떠셨는지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조지현 배우님께서는 정말 이 영화 썰에서 되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 배우분들과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썰, 조재윤, 왕따 이 세 분은 되게 친하게 지내셨는데 저는 사실은 대립하는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울리거나 그런 게 또 씬이 이렇게 저는 이 친구는 많지는 않아서 함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거기 촬영 장소가 양평에 있는 용문산 언저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저는 양평이라는 곳에 군부대를 제대를 했지만 그 산 꼭대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거라는 걸 처음 겪었습니다.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를 함께 한 며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넷이서 테라스에 앉아서 해를 바라보면서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가 작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좀 친해졌고요. 작품 안에서만큼은 사실 서로가 그렇게 친해지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슛이 들어갔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컷하는 순간 그때는 또 황승현 감독님이 너무나 재미있으세요. 그냥 코미디언이세요. 네, 저희 내용은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감독님 때문에 더 즐거운 현장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먼저 말 놓자라고 친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조재현 잘해. 아까 라디오 하실 때 강경 씨가 네,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네. 사실 장르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 네네. 감독께서 직접 시나리오도 쓰셨는데 네네. 영화의 설정이나 네네. 서울의 전개 방식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구성하게 되시고 이런 걸 조금 원래 더 제가 받았던 시나리오 장르는 조폭 코미디 장르였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지금 만져본 건데 그 장르지 뭐 저희 광고도 뭐 B급 뭐 코믹 병맛 뭐 이런 워딩을 쓰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가 코로나가 만들어준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영화인들이 지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대치로서 우리도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끔 해서 만든 장르가 이 썰이라는 장르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인원들이 심지어 저희는 5인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극 중에서 다 4인 이내 대화를 하고 포스터도 네네. 딱 4인만.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누워 계신 건 이런 시체니까. 장르가 이제 시작돼서 썰의 저희는 장르가 합법적 영화다라고 네네네네네. 슬로건을 걸어야 되나요? 또 모범적 그리고, 영화. 네, 방역 수칙을 따라서 심지어 그 화면 안에서도 온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장르가 앞으로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장르물들이 코로나 장르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시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그럼 기자님들께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마이크 택을 다시 좀 씌워서 드리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좌측에 계신 안 바쁘신 것 같은데 미리미리 해주시지. 그걸 굳이 지금 아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 기자고요. 저 감독님과 그 강찬희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 먼저 감독님의 이제 캐스팅하신 배우분들 중에서 이제 장광희나 정진영 선배님들의 그 캐스팅을 좀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영화에서 어떻게 좀 표현하시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캐릭터가. 그리고 강찬희 배우는 지금 그룹 그 SF9 활동도 하고 있고 드라마도 찍고 있고 지금 이제 영화도 홍보하게 됐는데 좀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걸 소화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활약하는 것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장광 선생님이랑 정진영 선배님 캐스팅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죠? 네네. 항상 함께 하고 싶었었던 배우셨고요. 두 분 다 뭐 정진영 선배님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배우분이시니까 제가 그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좀 그래도 좀
작은 인원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나 좀 시간이 되시면은 출연해 주십사 이렇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됐고요. 캐릭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장광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인 2역이거든요. 지금 누워 계신 회장님이랑 또 밖에서 이제 쌍둥이로 설정돼 있는 회장. 근데 뭐 효율적인 촬영 뭐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떤 욕망 덩어리라는 상징으로 지금 회장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욕망이 가득 차신 분들이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쌍둥이 설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영 선배님 같은 경우 그 전문가 역할은 뭐 이런 식의 장르물들의 이제 뭐 흔한 해결사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걸 좀 비틀어서 그런 프로파일러 설정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살 처리 전문가라는 캐릭터를 좀 새롭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되게 뾰족한 느낌이 좋다고 하셔서 또 흔쾌히 재밌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강찬희 배우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보여드리게 되면서 힘든 점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은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 이제 한쪽 활동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지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좀 죄송한 것 같고 활동을 하면서 사실 연기 이번 썰을 찍으면서는 진짜 조재현 선배님, 그 소라 누나, 강현이 형 감독님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뭐 연기적으로나 뭐 컨디션적으로나 뭐 멘탈적으로나 정말 잘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없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6월 3일 날 썰이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부터 분들께서 관객분들에게 이것만은 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렇게 영화를 좀 봐주십사 이런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소 뭐 무겁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는 이야기면서 돌아가실 때 뭔가 하나 정도 재미난 구석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면서 뭐 우리가 좀 큰 사건들을 맞이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이럴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저희 같이 함께한 배우들이 확 급변하는 사건에 때문에 급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감독님께서 연출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 그런 잔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밌게 잘 그런 거 잘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썰은 저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말 고스란히 유쾌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좀 무겁게 무섭게 담고 있는 영화니까 나중에 저 땐 저랬지라면서 좀 재미있게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되게 겉으로는 뭐 병맛 이렇게 했지만 안에 정말 보면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같이 봤던 사람이랑 어떤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주시고 재밌게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계나 다양한 매체에 100만을 약속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냥 10만만이라도 된다면 찬이야 나한테도 형이라고 해줄래? 그래. 강현이랑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나만 선배고 형 언니 누나구나. 10만 공략 한번 갈까? 네, 제가 죄송합니다. 10만이 넘게 된다면 조재현 선배님께 호용호제를 하는 걸. 네, 조재현 선배님께 형이라고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평생 선배가 될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저희 영화 보셨듯이 그 안에 사실 제일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말이라는 것이 있지만 더 친숙한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노가리와 맥주. 여러분 저희 극장에 오시면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이 영화가 또한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댁에서 그 노가리와 맥주와 함께 뭔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손이 가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 영화 썰이 곧 여러분에게 찾아가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봉함과 동시에 아껴주시고 우리 배우들 나름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 조금만큼만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 또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에게도 인사 주셨는데 혹시 이제 뭐 저희 이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고 이제 포토타임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 와 계신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씩 인사 말씀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 짓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와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오늘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뵌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시었으니 이 걸음 헛되이 않게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많이 떨렸는데, 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예, 롯데시네마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기사식당, 오른쪽에는 양꼬치집이 많습니다. 예, 제가 다 사드리는 못하지만 가셔서 맛있는 저녁 식사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우님과 감독님께서는 좀 잠깐 자리해 주시면 저희가 무대 정리 후에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무대 정리하고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